인트로덕션의 제목이 뭐죠? 여기 밑에 있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제너럴 날리지 이런 건 다 빼고 스트럭처 오브 컴퓨터 시스템스. 스트럭처는 수없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난번에 그건 아는 거고요. 그럼 키워드는 뭐지? IO 스트럭처예요. OS를 하는데 운영체제를 하는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운영체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답니다. 그죠? 근데 제일 첫 장이 뭐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은데 IO를 한다는 거예요. IO가 말하자면 운영체제가 생기게 된 첫 번째 계기예요. IO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컴퓨터를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IO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IO 이렇게 얘기했는데 IO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드디스크.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IO라는 거를 운영체제 시간에는 뭐라고, 하드디스크에 뭐라고 쓰는 거, 하드디스크에서 뭐라고 읽어오는 거. 그러니까 인터널은 메모리하고 CPU, 익스터널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갖고 하는 일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갖고 하는 일, 우리 앞에 그림 볼 때 메모리하고 이제 우리 그림이 있었죠. CPU 스트럭처에, 그죠? 거기 보면 리드, 라이트 딱 두 개밖에 안 써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나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나 모든 저장 장치는 CPU 빼면 다죠, 뭐 사실은. 프린터도 그 안에 여러분들 프린터 안에 램이 있어요, 없어요? 램? 프린터 안에도 메모리 있어요. 프린터 안에도 메모리 있고 또 키보드 이따가 나올 텐데 키보드에도 스토리지가 있어요. 모든 장치에는 전부 스토리지가 있어요. 모든 장치에는. 왠지는 이제 챕터 1 끝날 때쯤은 알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파일을 출력하고 싶으면 아래 한글 파일이 있겠지? 그 아래 한글 파일을 프린터에 있는 램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프린터 안에서 프린터는 그 메모리에 있는, 자기 메모리에 있는 아래 한글 파일을 비트맵이라는 파일 있죠? 무로 바꿔가지고 쭉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외워두세요. 모든 장치에는 IO 디바이스 CPU 빼고 스토리지가 있다. 그러니까 CPU도 사실은 안에 스토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레지스터들이 있죠. 스토리지. 모든 장치에는 다 스토리지가 있는데 CPU에 있는 거는 크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지는 두 개죠.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 AR, PC, IR, DR. 그 다음에 AC는 안 친다고 했으니까 이제 2학년 수업은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셜 퍼포스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레지스터들이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라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름이 제너럴 퍼포스 하니까 스페셜 퍼포스는 딱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컴퓨터 구조 들어가면 더 다양한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마치고 올라왔으니까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는 이름이 없어요. R0, R1, R2, R3 이렇게 R 레지스터에 R에다가 이름 그냥 숫자만 쫙 붙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페셜 퍼포스 IR은 뭐 한다 그랬죠? 인스트럭션 저장을 한다. 딱 그것만 한다. 딴 애들은 그 짓을 안 한다. 근데 제너럴 퍼포스는 뭐 제너럴한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데 시키는 게 뭐예요? 걔도 스토리지니까 저장하고 그러니까 누가 주면 저장하고 누가 달래면 주고 메모리도 누가 주면 받아서 저장하고 누가 달래면 주고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하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인데 자, 이 주제가 왜 나왔냐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속도에 있어요. 속도. 그때 우리가 그 CPU는 뭐 3기가 이런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서 레지스터는 시간이 몇 나노세컨, 캐시는 몇 나노세컨 뭐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속도 차이가.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천만 배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메모리에는 무슨 속도지? 메모리는 내가 저거라 그랬죠? 그 축전기. 영어로 캐패시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배터리. 배터리에 1로 충전되는 시간. 0으로 방전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대개 100나노세컨, 50나노세컨, 100나노세컨. 그거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근데 하드디스크는 모터가 돌아가야 돼. 모터가 그렇게 막 빨리 돌아갈 수 있나? 없죠. 모터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7200 RPM. RPM이니까 라운드 퍼 미닛 1분에 7200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1초에 몇 바퀴 도는 거지? 120바퀴. 그것도 빠른 거죠, 사실. 1초에 120바퀴가 엥 하고 도는 거예요. 어쨌든 CPU에 비교했을 때 이 시간 차이가 하드디스크는 수천만 사이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CPU 입장에서 CPU는 어떤 자기 그 기가헤르츠 속도로 막 계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C로 프로그램 짰을 때 F 프린트 F 아니면 F 스캔 F F 스캔 F 하려면 파일에서 뭐 하나 읽어와야죠. 읽어오는데 하드디스크에 가서 무슨 데이터나 읽어오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속도 차이가 수천만 사이클이 걸리니까 CPU는 그 수천만 사이클 걸려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X는 5,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F 스캔 F, 파일 포인터, 뭐 위에도 뭐가 있겠지. 그 다음에 퍼센트 D, 그 다음에 D, 퍼센트 D, 맞나? Y, X는 X 더하기 Y. 이렇게 짜놨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CPU가 X는 5 하니까 이건 되겠죠. 그죠? X는 5 더하기 2. 이건 되겠지. CPU가 알아서 할 거고. 어떤 속도로? CPU 속도로 할 거예요. Fetch, Decode, Execute, Store 하겠지. 그죠? 이거는 하드디스크로 가는 거니까 IO예요. 그죠? 하드디스크에서 이걸 갖고 와야 돼요. 자, 이건 한 클락에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수천만 사이클을 얘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Y가 오질 않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수천만 사이클을 여기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짤 때 이 짓 많이 하죠. 그죠? F 프린트 F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프린트 F. 프린트 F, 이거 F 스캔 F. 프린트 F, 퍼센트 D. 스캔 F라고 합시다. 스캔 F, 퍼센트 D, X. 프로그램 많이 짜죠. 그죠? 이런 거. 근데 만약에 X가 어레이야. int X 100.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 짜요? for i는 0부터 i 플러스 플러스 i가 이 정도예요. 내 C 실력이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죠. 그죠? 한 번 가서 수천만 사이클 xi 인티저니까 4바이트 읽어와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읽어와요. 수천만 사이클. 하나씩 읽어오면 수천만 사이클씩 걸려요.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2학년 끝나고 온 학생이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 되면 더 자세한 얘기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가서 저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한꺼번에 읽어. 그래서 한꺼번에 읽는 방법이 있어요. write라고 있어요.
이건 스캔앱 읽는 거죠. rea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장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얘는 한꺼번에 100바이트, 400바이트, 1메가바이트 한꺼번에 읽어올 수 있어요. 이왕 간 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부 사러 시장 가면 가서 이제 두부 100개를 사와야 돼요. 가서 한 개 사오고 또 가서 한 개 사오고 또 가서 한 개 사오고 하는 게 낫겠어요? 한 번 간 김에 100개 한꺼번에 사오는 게 낫겠어요? 100개를 한꺼번에 사오면 물론 삥땅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이게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프린트F나 스캔F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드나 라이트를 쓰면 한꺼번에 왕창 읽어올 수 있어요. 왜? 속도 문제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야? 속도와 여기 보면 결국 속도도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100번 가야 되니까. 100번 가야 되니까. 속도하고 크기는 사실은 연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줄이려면은 저 위에 거보다 이 리드 라이트 할 때는 마지막 파라미터가 마지막 뭐라고 있고 마지막 파라미터가 바이트 수예요. 몇 바이트를 읽어와라. 그럼 딱 읽어와요. 한 번에. 그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요새는 여러분들 퀵소트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데이터 10,000개, for i는 파일에서 읽어와야 돼. 저 짓은 10,000번을 해야 되는. CPU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케일이 작어. 쫀쫀해. 10의 마이너스 9승초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9승초 아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저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컴퓨터예요. 프로그램 A를 돌려요. 프로그램 A를 돌리는데 A 안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면 F스캔F든 스캔F든 프린트F든 엄청나게 많죠. 그거 할 때마다 CPU가 아니면 이 컴퓨터가 기다려요. 하드디스크에 가서 뭐 해가지고 오기를. 프린트F는 모니터에다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캔F는 키보드에서 읽어올 거예요. 키보드나 모니터가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빨라요. 어쨌든 오래 걸려요. IO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거 프로그램 A,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자, OS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짜놓은 코드 또는 컴파일한 파일, 둘 다 파일이죠. 그죠? 그냥 얘는 점잖게 하드에 있는 거예요. 얘가 돌아요. 돌면 CPU가 이 프로그램을 도는 거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리고 파일로 있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가면은 프로세스란 액티브 엔터티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얘 OS 물어봐요.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할까? 먼저 하는 기준에는 뭐가 있냐? 제일 빨리 끝나는 거. 그죠? 아니면 제일 쉬운 거. 어떤 기준이 있다. 컴퓨터를 잘 쓰려면, 그리고 효용성이 좋으려면, 이런 기준이 있다. 그죠? 컴퓨터의 효용성을 감안할 때 5개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 5개의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들어봤죠?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 방식을 이런 거다. 얘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두 번째 shortest job first, 제일 빨리 끝나는 거죠. shortest job first.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거만 5개 가르쳐줘요.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답을 알고 싶잖아요. OS가 어려운 게 이것만 가르쳐줘. 답은 뭐냐? 이거를 조합을 해야지.
외모를 볼 거냐, 성격을 볼 거냐, 능력을 볼 거냐, 평소의 태도를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취향에 따라서 다 순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나 이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자기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윈도우에서는 순서를 여러 프로세스 중에 어떤 순서로 실행을 할 건가,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어떤 순서대로 실행을 할 건가가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학도한테 주어진 문제예요. 우리는 뭘 찾아요? 베스트를 찾아요? 베스트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옵티멀한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진짜 어렵지. 운영체제 1등, 운영체제 꼴등 이러면 답이 있는데 베스트나 워스트를 고르면 답이 딱 보이는데 옵티멀, 최적을 골라라 하는 거지. 서장훈을 데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택시를 탈 건데 서장훈을 데려가려면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키를 큰 거를 써야 되냐 작은 걸 써야 되냐가 아니라 이 택시 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지 유능한 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 방법을 택했다. 왜냐하면 난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과장됐을 때 대리가 딱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야 생각해봐. 그건 이런 단점이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운영체제하고 똑같아요. 몰라. 네가 정해봐. 답이 딱 어쩌란 말입니까? 뭡니까? 답을 달래는 거죠. 그럼 리눅스가 답이에요? 윈도우가 답이에요? 모르잖아. 안드로이드가 답이에요? 모르잖아. 스스로 펑나는 거지. 여러분들 운영체제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래요. 끝까지. 다만 지금 윈도우는 이렇다. 윈도우 측면에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눅스는 이렇다.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지만 윈도우나 리눅스도 계속 바뀌죠. 안드로이드도 계속 바뀌고. 누군가는 계속 판단을 장점 단점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바꿀까? 통찰력. 그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왔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옛날에 그 핸드폰이 벽돌만 할 때 계속 작아지는 게 추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폰도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조그맣죠, 그죠? 그러더니 도로 커져요. 지금 심지어 접어요. 야, 이 추세가 뭐 이래? 그럼 왜 점점 작아지고 왜 점점 커질까? 이론이 없죠. 그냥 크니까 작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비자한테 팔리는 거야. 작으니까 또 커지는 거야. 그게 소비자한테 팔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융합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 5가지를 할 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능하면 일이 생기잖아요. 컴퓨터도 유용한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땐 얘도 기능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뭐 쓰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능이 많아지고 유용하니까 이 우리 PC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죠? 싱글 유저가 아니라 컴퓨터는 하나인데 멀티 유저죠. 이걸 쓰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컴퓨터한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얘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할 일이 여러 가지야. 2번째 그 일을 스무스하게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빨리빨리 왜? 속도니까 우리는.
IO가 걸려 있어요. IO가 무슨 문제지? 느려요. 원인이 간단해요. IO를 한번 하고 갔다 오려면 느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침이 뭡니까?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OS는 이강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게 답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OS 수업 시간에는. 알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OS하고 지금 시점하고 상관없이 2예요. 근데 OS 시간에 이강호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컴퓨터가 복잡해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계기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돌고 있던 어떤 프로그램이 IO가 발생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계기가 생긴 거예요. 이 계기가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요리 4개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만들지. 어쨌든 선택이 이루어지면 걔를 하드디스크에서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메모리에다가 옮겨야 돼요. 옮긴 다음에 얘를 실행하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메모리에 옮겼을 때 그 첫 번째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프로세스가 도는 거죠. 그죠?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일은 유저가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OS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OS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이때 OS로 인한 필요성이 나온 거예요. 야, 놀지 말고 이쯤 되면 CPU가 빨라지고 하드나 메모리는 안 빨라지고 있는데 CPU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 IO가 CPU 관점에서는 너무 느리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아씨, 그러려면 OS라는 게 있어야겠네. 해서 OS가 만들어진 거예요. OS는 왜 만들어졌다고? IO 때문에 CPU가 노는 꼴을 못 봐서. 근데 IO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조금 복잡할수록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OS가 점점 복잡해지는. 어쨌든 시작은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IO부터다 이거죠. 그럼 IO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 스트럭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게 어떤 프로그램도 짜놓으면 구조가 있죠. 그죠? 데이터 스트럭처 이렇게 스트럭처 해놨을 때 이게 하드웨어예요? 아니면 우리 데이터의 형태예요? 데이터 형태죠. 그죠? IO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가? 그 형태로 동작하는 게 IO에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OS에 필요한 IO 알고리즘이고, 그게 IO를 위한 서브루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장이 IO입니다. 뭐 때문에? 첫 번째, 속도 차이. 두 번째, 컴퓨터가 할 일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알겠습니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에 귀결되는데, 자, 이것도 어디다가 꼭 적어두고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저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OS가 왜 만들었나? 왜 이 말이 자꾸 나오지?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자꾸 이 말이 나오냐면 여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여기 컴퓨터, OS나 컴퓨터를 배우다 보면 공유라는 게 많이 나와요. 공유. 공유를 영어로 말하자면은 쉐어링. 쉐어한다는 거죠. 쉐어한다는 게 뭐지? 5개의 프로그램이 돌게 되려면 이 5개의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5개의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의 파일이 공유하고 있어요. 파일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 두 번째, 프로그램이 하나 돌 때마다 메모리에 올라와야지. 메모리에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 할 일이 많다. 즉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이 프로세스는 어쨌든 이 프로세스는 하드에 있다가 메모리에 있다가 CPU에서 도는 거예요. 한 프로세스는. 그죠?
이 프로세스들은 뭘 공유해요? 모든 리소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속도고, 두 번째, 이 속도에 대한 거는 뭐 속도를 원하는 건 맞다 이거지. 프로그램이 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어쨌든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IO 문제 때문에, IO 문제 때 우리한테 기회가 주는 게, 만약에 얘가 할 일이 딱 또의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걔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만 돌리니까.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죠? 둘, 셋, 넷 들어가면, 이제부터 효율성을 따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둘, 셋, 넷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하드, 메모리, CPU, 즉 하드웨어 리소스를 전부 공유한다. 즉 공유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일장의 IO니까 이 끝까지 IO 얘기가 나와요.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갈 때도 계속 IO 얘기가 나와요. 계속 공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펀더멘탈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보여줬냐면 기억납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서는 수백 개가 있다. 그 얘기 보여줬죠? 수백 개가 있어. 즉 공유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안다고 치고 이걸 봅시다.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CPU는 인스트럭션 사이클만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일은 안 한다. 전기가 꺼지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전기가 켜지면 뭘 하죠? 어쨌든 얘는 인스트럭션 사이클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니 들어오면 얘는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야 되고 그죠? 자,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PC를 AR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PC는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복습은 요걸 얘기를 했죠. 만약에 유저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즉 어떤 계기가 생기면 OS가 하는 일은 하드에서 그 파일 찾아서 메모리 올려놓고 메모리의 첫 번째 줄에 어드레스를 PC에다 올려준다. 이게 OS가 하는 일이다 하고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3 그런데 맨 밑에 노란 걸 보면 여기에 있는 말을 보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컴퓨터를 켰는데 메모리 켰을 때 이제 막 켰을 때 모든 레지스터와 메모리에는 다 0이 저장돼 있고 즉 PC도 0이고 그러니까 PC 값을 AR에 줘봤자 AR도 0이고 AR이 메모리를 지정을 하면 메모리 0번지를 지정할 거고 메모리 0번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으니 다 0이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하겠느냐 이거죠.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부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부팅을 하다 보면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려면 도대체 메모리는 텅 비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디 있지? 원래 우리가 펀더멘탈에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메모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메모리는 텅 비었는데 이런 일이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전원을 켰을 때 뭐 이렇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런 액션들이 일어났다면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펀더멘탈에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챕터 1 뭐죠? 이전 슬라이드 뒷부분에 있던 거고 이 그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구성에 나오는 메모리 유일한 그림이에요. 메모리라는 이 그림이 두 개 있는데 메모리라는 거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뭐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
데이터를 받을 거냐 줄 거냐 하는 얘기고,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거냐 또는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달래는 거냐 하니까 어드레스가 나와야 돼. 어드레스 라인이 여기 있다면 여기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은 어드레스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드레스 라인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디코더가 있고, 요 옆에는 이 어드레스 라인은 어디서 나올 걸까요? AR에서 나올. 그죠? 컴퓨터 시간에 배운 게 여기에 네모가 있으면 여기가 AR입니다. AR에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고, 그 AR이 디코더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32비트 컴퓨터라면 어드레스도 32비트가 되고요. 그럼 여기 32줄이 쫙 들어가요. 32줄이 들어가면 이 아웃풋은 몇 개예요? 2의 32승계예요. 2의 32승계 중에서 하나, 디코더는 뭐예요?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드레스 라인이, 어드레스가 AR에 0000 써 있으면 여기에 인풋 32비트 인풋이 전부 0이면 0번째 있는 요 라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라 그랬어요. 그죠? 특정한 값 01, 01이 되면 그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데시말 라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 하나만 딱 찍으니까 바로 요 워드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쓰든 여기에서 뭘 읽어가든 해서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가 들어오고 디코더가 그 짓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메모리는 구조가 이게 다예요. 어드레스만 지정하고 데이터를 주면 저장을 하든, 어드레스만 주고 읽어라 그러면 데이터를 내놓든 두 가지 일만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긴 게 메모리인데, 이걸 우리는 메모리라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거고, 운영체제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이 메모리를 D램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D램이. 어드레스 0번지 0000 들어오면 0000 이 디코더는 아까 있던 디코더예요. 그죠? 그 메모리 위에 있던 메모리를 떼어버리고 D램을 떼어버리고 여기다 뭘 붙였냐면 롬을 붙였어요. 부트롬. 부트롬 들어봤죠? 그죠? 부트롬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러니 어드레스 0000이 들어오면 0번째는 어디로 가요? 요 놈이 1이죠. 어쨌든 어드레스 000 들어오니까 요 놈은 누구를 포인트해요? D램을 포인트해요? 부트롬을 포인트를 해요? 위에 있는 거는 롬, 구체적으로 부트롬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윗부분을 떼어내고 요 부분에다가 부트롬을 갖다 끼웁니다. 롬이라는 건 파워가 꺼져도 거기 그대로 다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 롬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윗대가리를 잘라내고 여기다 딱 붙이면, 그리고 파워를 끼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D램은 파워를 꺼놓으면 D램은 다 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뭔가 살아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는 살아있어요. 롬이기 때문에. 롬 알죠? 자, 롬이라는 거는 외우세요. 우리가 말하는 D램은 배터리 같은 거라서 방전을 가만히 파워를 꺼놓으면 지가 다 방전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롬이라는 거는 일단 방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전이 안 되고 한 번 저장하면 걔가 계속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아까 본 화면들에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것도 어떤 서브루틴일 거고, 그 서브루틴도 서브루틴을 여기다 짜서 여기다 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를 켰어요. PC에는 0이 들어있죠? 이 PC가 어디로 가요? AR로 가죠?
AR에 0이 들어갔죠? 그 0이라는 애가 0000이 이 어드레스로 통해서 디코드로 들어오죠? 0000이죠? 그러니까 누가 1이 돼요? 요 라인이 1이 되죠? 요 라인이 1이 되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에? 있죠. 그죠? 겟 패치에다가 디코드 이슈큐트 스토어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걔를 쭉 하나씩 패치 디코드 이슈큐트 스토어를 하면서 우리 눈에 뭘 보여주죠? 뭐를 부팅을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D램에 우리가 말하는 메인 메모리, D램은 물질의 이름이에요. 물질. 아까 말한 그 배터리, 캐패시터로 만들었다는 그 물질의 이름이고, 기능은 메인 메모리. 오케이? D램, S램은 물질의 이름이고, 램은 뭡니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롬하고 램이 둘 다 R로 시작하지만, 이 R의 뜻이 다릅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0번지부터 끝번지까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든 시간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 오케이? 시간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롬은 뭐냐? read only memory.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딱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 우리도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 컴파일을 해놓고 있겠지? 근데 거기 있는 명령어, 인스트럭션들은 변경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드나 메모리에 올려놨더니 막 바뀌어. add가 end가 되고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데이터는 바뀐다 그랬죠. X라는 데이터가 그 프로그램 돌면서 5가 됐다, 10이 됐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랜덤 메모리에 DRAM에 들어가 있는 애는 인스트럭션은 안 바뀌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데이터 변경을 못합니다. 변경을 못하니까 read only라. 변경이 안 되는 데이터, read only 데이터. 여러분들이 C로 짠 const, define. 변경이 안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read only 데이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define x 해놓고 define x 해놓고 x는 5 더하기 2 돼야 안 돼요? 에러죠. 에러가 뭐라고 나오겠어요? write 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다가 write를 한 거예요. modify를 한다. write, modify 똑같은 말이에요. write라는 건 어떤 값을 바꾸는 거니까. 그죠? 프리프로세서, 프리프로세서라는 거는 하여튼 미리 뭔가 한다는 거지. 뭐보다 미리 해? 컴파일러보다 미리 한다. 컴파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는 X5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부터 쭉 찾아요. X가 어디 있냐면은 5. 바꿔요. 쭉. 그 다음에 Y10이 있으면 여기 쭉 찾으면서 Y에다가 10. 그 다음에 Z 여기 있죠? 5 더하기 10. 이렇게 바꿔요. 얼마예요? 지금 프리프로세서에 돌아가는 거 알겠죠? 그죠?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디파인 했을 때 이 디파인은 뭐냐면 이 패턴, 이 캐릭터, 그죠? 이 캐릭터를 밑에 있는 거를 컴파일 하기 전에 싹 값을 바꿔줘요. 아시겠습니까? 싹 값을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 오케이? 자, 그거는 이 얘기는 쓸데없지만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은, 이 파일은 오늘 내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올려놨고, 이 파일은. 아니면 여러분들 귀찮으면, 이 그림은 저기에 있어요. 어디 있지? 그 앞 챕터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막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여기 답을 정리를 하면, 답이 뭐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지? 메인 메모리냐, 메인 메모리냐 아니냐. 그죠? 요 전 시간까지는 메모리 그러면 전부 메인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그러면 전부 D램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배울 때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오늘부터는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롬. 걔는 특히, 왜 부트롬이라고 부르지? 고일만 하니까. 오케이? 부트롬. 그리고 D램. D램은 아직도 메인 메모리. D램의 첫 번째 주소는 몇 번지예요? 0이 아니죠. 1024는 예시인데, 얘 점수 깎아야겠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임베디드 들어가면 이 메모리가 무지만. 이 메모리가. 자, 봅시다. 요즘 흐리지만. 그래서 답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은 메모리를 두 가지를 둬요. 그러니까 주소는 겹친다, 안 겹친다? 주소는 안 겹치는 거예요. 주소가 겹치면 어떻게 돼? 0번지 핸드 두 개가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부트롬 시작 주소를 0번지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1023번까지. 부트롬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1023이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램은 1024번지부터가 D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두 가지를 둔다.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면 PC는 R, 그래서 AR도 R, 0, AR, PC도 0, AR도 0, 메모리 0번지 거를 IR로 와야 되는데 이 0번지는 어디 있어요? 롬에 있는 거죠. 롬에 있는 게 갖고 와서 fetch, decode, execute, store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IR에는 지금 시작 파워를 키면 IR에는 부트롬에 있는 첫 명령어 주소값이 0이니까 부터 fetch 등등등등을 다 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뭐가 많아요. 실제로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PC는 메모리 두 영역이 아니라 한 10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여러분들 D램을 뭐 4기가 깔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0번지 메모리 안 써요. 그 밖에도 되게 요거를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뭔가 많이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모니터에 뭐가 나오고 뭐 막 이러는데 삼성하고 떴다는 거죠. 화면에 모니터에. 이 프로그램은 삼성이 짰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짰을까요? 삼성이 떴잖아. 부트롬은 누가 짜요? 그러면 누가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딱 파워 켰을 때 아예 부팅이 안 될 때 뭐가 망가진 거예요? 부트롬이 망가진 거예요.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부팅 알죠? 그러면 부팅하는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이 있겠지. 부팅하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를 써요. 부트로더. 이건 틀린 말인데 그래도 부트로더란 말을 써요. 정확한 말은 부트 스트랩 프로그램. 부트 스트랩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뭐라 그래요? 부트롬. 전부 다 부트라는 말은 들어가죠. 나중에 뭐 부트 들어가면 알아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줄줄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8, 이런 부트 스트랩 프로그램은 누가 짜느냐? 부팅하는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 제작사에서 써요.
그러니까 삼성 정품 아니고 용산 가서 사면 부팅할 때 뭐라고 나와요? 뭐 이상한 메시지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팅이 안 되면은 그거 만든 회사에 가서 롬을 사와야 돼요. 이렇게. 삼성 게 안 됐는데 거기다가 LG 거에서 나온 부트롬 여기다 꽂으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이유를 좀 더 얘기. 노트북하고 똑같아요. 노트북에 있는 OS 드러내고 이 노트북에 있는 OS 드러내고 다음 다른 OS 다른 노트북에 있는 OS를 여기다 깔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 안 도는 이유가 하드웨어 관련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나로운가? 빵 나갈래다가 발사 시간이 하루인가 연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다들 한 거예요.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대답한 사람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쓰던 성공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와, 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대단한 문제가 뭘까요? 하드웨어가 바뀌었어요. OS는 하드웨어 매니저죠. 하드웨어가 바뀌었으면 이 하드웨어에 대한 뭘 갖다 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하루 만에 고친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드웨어를 바꿔놓고 OS를 그대로 간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요거는 뭘까요? 운영 체제를 우리가 윈도우나 리눅스나 뭔가 고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뜨죠. 뭐 요런 메시지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이런 지금 표시된 모든 것들은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브루틴이에요. 그게 돌아간 결과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화면이 이렇게 되면 요 그림은 누구 거겠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냐면 스타팅 윈도우스. 그 사이에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트로더가 무슨 일을 했겠죠. 부트로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컴퓨터 내부에 뭘 했냐면 부트로더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로더예요. 로더. 로드가 뭐지? 로드? LOAD.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뭔가를 메인 메모리로 올렸어요. 그럼 이걸 로드라 그랬죠. 그죠? 컴퓨터 구성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에다가 올리는 거를 로드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OS에서는 이걸 로드라 그랬어요. 그죠? 말이 부트로더란 얘기는 뭐예요? 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OS는 지금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하드에 있죠. 걔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OS가. 하드에 있는 OS를 찾아서 누가? 부트로더가 메인 메모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메인 메모리가 지금은 텅 비어 있죠. 롬에는 뭐가 들어있어도 메인 메모리는 지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서브루틴 중에 이만큼은 뭐 한다고? 하드에서 OS를 찾아서 여기다가 딱 채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채워주는 게 끝났으면 얘가 무슨 일을 해야죠?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윈도우를 돌려야지.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줄은 뭘까? 그렇죠. PC는 1024. 부트롬의 마지막 줄은 PC는 1024. 그러면 PC가 1024로 바뀌었으면 CPU는 무슨 일 해요? 1024번지, PC에 있는 1024를 AR에 주고, AR이 지정하는 1024번지에서 패치를 해요. 1024번지부터 뭐가 있어요? 윈도우가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 특정 프로그램의 첫 번째 어드레스를 PC에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수도 없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 부트롬이 윈도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드에서 윈도우를 찾아서 메모리에 갖다 꽂아 놓고 그 첫 줄의 주소를 PC 값으로 세팅을 해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윈도우가 돌아요. 그 돌면서 우리한테 이런 화면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팅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부트로더가 해주는 OS를 로드 해줍니다. 그렇죠? 2단계부터는 OS가 부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부팅되는 거, OS가 부팅되는 거 다른 얘기죠. OS가 부팅된다는 얘기 요때부터 뭐예요? OS가 우리 메인 메모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뭐죠? 우리 OS가 아직 메모리에 다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고 있는 중이겠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결국 이 일을 한 거예요. 부트로더가. 그쵸? 부트로더가 한 일이 이 일이에요. 부트로더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OS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다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 안 나올 겁니다. 이 뒤에부터는. 이 말 다 알겠죠? 오케이? 다양한 일이 벌어져도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고 1 더하기 2가 3인 이유는 2는 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딱 한 가지 정해진 규칙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법 무조건 이거고 심지어 부팅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부트롬에 있는 부트로더 또는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앞에서 같은 작업을 하려고 아니고 첫 번째 이 하얀 화면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하드에서 OS 프로그램이 저장된 위치를 찾는 누가 부트로더 2번 메인 메모리의 빈 공간을 찾아서 여기다가 올려놓는다. 근데 사실은 메모리가 지금은 다 비어 있어요. 이제 막 켰기 때문에 하드에 있는 OS를 메모리로 옮긴다. 로드.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로더이다. PC 값을 메모리에 들어가면 OS 주소 값을 세팅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24를 하면 부트로더의 마지막 명령어는 뭐라고? PC는 1024.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부트로더가 끝났는데 그러면 부트로더가 해주는 일 정리를 할게요. 원래 여기 2번이 뭡니까? 부트로더가 해주는 일은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해주는 일은 요거예요. Load OS from hard disk to the first location of main memory. 그죠? 그게 원래 계속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고 3번은 뭐죠? 다 메모리를 OS를 하드에서 찾아서 메인 메모리 올려놓고 less OS start, OS가 돌게 만들어준다. OS가 돌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죠. PC는 X. PC 값 세팅해주면 그 프로그램 돌아라 하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게 사실은 그래서 2번, 3번은 같은 얘기예요. 그죠? 2번, 3번 같은 얘기고 1번은 뭐냐면 어차피 네가 최초로 하는 김에 여러분들 이제 아빠 차 이렇게 딱 시동 켜가지고 보면은 뭔가 이제 고장난 게 불이 들어와요. 얘도 컴퓨터를 처음 키면 이 컴퓨터에 붙어 있는 장치들 있죠? 장치를 쫙 스캔을 해요. 프린터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뭐 이러고 메모리도 사실 쫙 체크를 해요. 메모리 테스트라고 하는데 메모리 테스트를 해서 메모리 여러분들 어떤 셀이 죽었습니다 하면 메모리가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드웨어
Initialization. Initializes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딱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초기 값을 쫙 세팅을 해줍니다. 그게 부트로더가 고유한 일을, 원래 고유한 일을 하다가 이제 얘가 조금 똑똑해진 거죠. 그죠? 똑똑해져서 기능이 하나 는 거예요. 그래서 OS는, 이 하드웨어는 처음에 부트로딩을 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싹 체크하면서 초기화 해놓고, 자, 이게 하드웨어가 문제가 없구나 싶으면은 하드에서 OS 갖다가 메인 메모리에 꽂아놓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OS의 첫 번째 주소 값을 PC는 그 값 해주고 얘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OS가 1024번지부터 쭉 돌고,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죠. 부트로더가 뭐 하고, 그 다음에 OS 부팅이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OS 부팅이 끝나면 뭐 할까? 부트로더의 부팅이 끝나면 OS가 부팅을 해요. OS 부팅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뭐 할까? 뭘 하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죠. 그죠? 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그럼 너무 또 컴퓨터가 불쌍해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건 알겠죠? 뭐 스토어드 인 부트롬, 왜 D램이나 이런 데 안 갖다 놓고 부트롬에 갖다 놓은 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Why hardware initialization is not done by.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해야지. 하드웨어 초기화를 왜 부트로더한테 시켰지? 저것도 어떤 일이라면 OS가, 부트로더도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개예요. 우리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은 유저 프로그램 아니면 OS. 자, 이 부트로더는 유저 프로그램이 OS예요. OS예요. 오케이? 당신들이 짠 게 아니잖아. OS예요. 그러면 얘는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일을, 저 초기화 작업은 부팅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얘한테 시키지? 하드웨어를 얘가 초기화하는데 하드웨어는 사운드 카드 다 다르잖아요. 우리 꽂아놓은 프린터도 다 다르죠. 프린터 드라이버 다 다르죠.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 다 다르죠. 이 하드웨어가 다 다른데 만약에 프린터가 세상에 나와 있는 프린터가 100개다. 사운드 카드가 50개다. 이거를 하드웨어가 똑바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려면 이 모델별로 체크하는 서브루틴이 여러분들 OS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OS가 얼마나 커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 OS가 너무 커져요. 쓸데없이. 그 중에 사용되는 건 딱 하나씩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알죠? 자기가 어떤 사운드 카드 집어넣는지, 자기가 어떤 모니터를 장착을 시켰는지, 자기가 어떤 키보드를 장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컴퓨터를 제작한 회사에서 뭘 만들어요? 부트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트롬이 해야 되는, 부트로더가 해야 되는 이 하드웨어 체크하는 것들은 어차피 제조사에서 만들었으니 그 프로그램 니네가 만들어서 부트롬에다 껴서 팔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거를 우리 OS 메인이 하려면 모든 하드웨어에 대해서 체크하고 초기화하는 서브루틴이 OS에 쫙 포함이 돼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답은 안 써놨는데 책에 구구절절하게 써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3분만 하고 끝냅시다. 지금 하던 말이니까. OS 부팅이 끝나고 나면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컴퓨터 입장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유저로부터의 리퀘스트를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OS 책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 OS가 부팅한다는 얘기는 Preparing Computer to Receive Users Request. 유저가 클릭하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OS 부팅. 그렇죠? OS 부팅이 다 끝나면은 놀고 있어요. 리퀘스트가 올 때까지. 클릭 안 하면 얘는 계속 똑같죠? 그죠? 스크린 세이버도 여러분들이 세팅하니까 물방울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 세이버 세팅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죠? 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고, 유저의 리퀘스트를 그러면 유저가 클릭하면 내 리퀘스트를 받는 애가 있어야겠지. OS 안에 서브루틴이 많은데 메인도 있고 뭐도 있고 많겠죠. 이 리퀘스트를 받는 애가 있어. 받아서 이 일을 하는 애가 있어. 그죠? 근데 이 컴퓨터에서 어떤 서브루틴은 유저의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서브루틴이 있어. 그 서브루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케줄러. 스케줄러가 뭐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 있을 때 어떤 놈부터 하지? 하는 게 스케줄링이죠. 그죠? 시험 내일 시험이 3개야. 누구부터 하지?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죠? 우리 시스템에는 프로세스가 되게 많다 그랬죠. 되게 많고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클릭했어요.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됐지. 추가됐을 때 만약에 100개가 뭔가 깔려 있었는데 내가 클릭했으면 101개가 됐어요. 그럼 스케줄러는 그거 받아놓고 자, 아까까지는 100개 갖고 일을 했는데 지금 101개가 된 거죠. 누구부터 돌리지?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보면 스케줄러니까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를 받아서 계획도 짜는 애. 오케이? 걔를 우리는 스케줄러라고 그러고, 이 스케줄러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부트로더는 이 파일을 다 OS 올려놓고 마지막 PC 값 세팅하고 죽었어요. 그 부트로더라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OS 부팅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지? 얘는 부팅하고 끝났어요. 끝나면서 얘는 뭐 했냐면 스케줄러라는 애를 돌려놓고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시스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서는 뭐예요? 스케줄. 부트로더가 부팅할 때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는 부트로더 하나. 걔는 모르죠? PC는 1024 써놨던 얘기는 뭐지? 자, 나는 죽을 테니 지금부터 윈도우 부팅을 해라. 윈도우 부팅은 끝에 뭐죠? 스케줄러. 돌려놓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는 딱 하나가 있는데 걔는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라고도 하고 고전적인 이름으로 옛날부터 스와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스와퍼라는 거는 이제 어떤 김치찌개 끓이다가 치우고 잡채 만들다가 치우고 스와핑하는 거죠.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공식적인 이름은 스케줄러예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 스케줄러가 PID가 0이, 이 스케줄러가 최초의 프로세스다 하고 얘기를 하면 최초의 프로세스라면 PID, 프로세스 ID 값이 0이 아니에요. 0은 뭐냐면 init이라는 애가 있어요. init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init이라는 애가 최초의 프로세스예요. 오케이? 그리고 스케줄러라는 애를 쏘리. init이라는 애가 프로세스가 0번이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스케줄러가 있고 init은 말 그대로 이니셜 초기화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스케줄러는 돌아가고 있어요. 얘가 아래 한글을 클릭했어요. 그럼 아래 한글 돌려줘야지. 아래 한글을 시작해줘야지. 시작시켜주는 걸 뭐라 그래? 이니셜라이즈.
방향들을 시작시켜주는 애. 그럼 init.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누가 시작시켜줘요? init. 시라가 시작시켜줘. 스케줄러라는 이 프로세스가 있고 init이라는 프로세스는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받아요. 여러 프로세스 중에 얘를 돌려라 하고 얘기하면 얘를 돌리기 시작하는 애는 누구예요? init이.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는 init이 돌려줘. 스케줄러가 돌려줘요. 스케줄러는 하나 정하기만 하는 거예요. 얘를 돌려라 하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S 부팅이 끝나면 after finishing preparation of booting, preparation 이거 위에 뭐라고 써있어? 이걸 OS 부팅이라 그러죠, 그죠? OS 부팅이 finish 끝나고 나면 waits for event called interrupt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user request 이게 어떤 사건이란 얘기지, 그죠? 그 사건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줬어요.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방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놀고 있어요. 처음에 부팅해 놓으면 윈도우가 놀고 있어요. 노는 것도 또 나름 바쁜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클릭했으면 뭐지? 이제 그만 놀고 이거 해라. 그러니까 얘는 놀던 게 방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클릭했다는 얘기는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인터럽트라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모던 OS는 전부 다 인터럽트 드리븐이다. 인터럽트 걸린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는 계기가 주어지면 그 계기를 뭐라 그러냐 영어로 인터럽트라 그래. 이렇게. 노트북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뭐라고 딱 뜨죠? 배터리가 CPU한테 인터럽트 거는 거예요. 야, 이 서브루틴 좀 실행해. 그러면 하던 짓을 그만두고 그걸 돌리죠. 그렇죠? 이 모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은 뭐죠? 인터럽트. 심지어 유저가 클릭 하는 것도 인터럽트. 아시겠습니까? 이 하드웨어가 뭐죠? 디바이스 중에 하드디스크도 디바이스다. IO 디바이스다 한 것처럼 유저가 클릭한 것도 인터럽트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팅이 이제 끝난 겁니다. 부팅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